자, 반갑습니다. 똘똘한 경제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 혹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돈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반토막이 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넣어둔 1억 원, 작년 1월에는 1억 원이었지만 지금은 실제 구매력으로 따지면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코스피가 80% 올랐거든요. 여러분이 주식을 안 샀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반토막이 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뭘까요? 금값입니다. 금값이 지난 6년 동안 200% 올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들고 있는 돈의 가치가 3분의 1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2019년에 3억 원 있으면 강남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6억 원 있어야 똑같은 아파트를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통장에 돈만 쌓아놓은 분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드리냐? 2026년 올해는 이 현상이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거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고 각국 정부는 빚을 내서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돈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시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돈은 증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확인해 볼까요? 지난 1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볼게요. 2025년 1월 2일 코스피가 2520포인트였음이다. 그런데 여러분, 2026년 1월 7일 딱 1년 후에 코스피가 4551포인트를 찍었어요. 80% 급등입니다. 전 세계 주요 20개 국가 증시 중에서 1위입니다.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좋아졌나요? 아니요. 오히려 성장률은 떨어졌습니다.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밖에 안 됐어요. 2024년 2%였는데 반토막이 났죠? 네, 그런데 주가는 80% 올랐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제는 나빠지는데 주가는 폭등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금값을 한번 볼까요? 지금 국제 금값이 온수당 4,450달러입니다. 작년 이맘때가 2,600달러였거든요. 1년 만에 70% 올랐어요. 국내 금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금 한 돈이 지금 93만 6천 원입니다. 작년에는 50만 원대였어요. 한 돈에 100만 원 시대가 코앞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금값이 온수당 5,000달러를 넘을 거라고 전망했고 JP모간은 5,400달러까지 간다고 했어요. 환율은 어떨까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46원입니다. 작년 이맘때가 1,300원대였는데 100원 넘게 뛰었죠. 더 심각한 건 뭐냐? 전문가들이 이제 1,400원에서 1,500원이 새로운 기준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고환율이 뉴노멀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해외여행 가려고 환전하면 작년보다 10%더 비싸진 거예요. 자, 정리해볼까요? 주가는 80% 올랐고 금값은 70% 올랐고 환율은 10% 올랐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장률은 반토막이 났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왜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제 원인을 한번 파헤쳐 봅시다. 왜 돈의 가치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동네 빵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원래 이 동네에 사람이 100명 살고 있고 빵집에서 하루에 100개의 빵을 만듭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한 개씩 먹을 수 있죠? 빵 한 개에 1,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이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줬어요. 한 사람당 10,000원씩 줬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빵집으로 달려가겠죠? 빵 10개 주세요. 근데 빵은 여전히 100개밖에 없어요. 그럼 빵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오르겠죠? 1,000원 하던 빵이 2,000원, 3,000원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빵의 개수,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거의 늘지 않는데 돈만 미친 듯이 풀리고 있거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 찍는 기계를 돌린 거예요. 얼마나 찍어냈냐?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미국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한번 볼까요? 2008년에 9천억 달러였던 게 2020년에는 7조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8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미국 경제 성장률은 얼마나 올랐냐? 2010년대 미국 성장률이 2.3%밖에 안 됐어요. 네, 1970년대가 3.2%였는데 오히려 더 떨어졌죠.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돈만 10배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존 성장률이 1960년대에는 5%였어요. 그런데 2020년대 들어서는 1.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유럽중앙은행이 돈을 계속 찍어냈어요. 왜? 경제가 나쁘니까 돈을 풀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 주가가 5천년 대비 40% 올랐습니다. 성장률은 역대 최저인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예요. 한국은 어떨까요? 네,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 2025년 한국 성장률이 1%밖에 안 됐는데 이제 코스피는 80% 올랐어요. 2024년에는 성장률이 2%였는데 코스피가 10% 떨어졌죠.
성장률이 높을 때는 주가가 떨어지고 성장률이 낮을 때는 주가가 폭등한 겁니다.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성장률이 높으면 중앙은행이 돈을 찍을 수 없어요. 왜? 물가가 오르니까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돈을 거둬들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죠. 반대로 성장률이 낮으면 중앙은행이 마음껏 돈을 찍을 수 있어요. 물가 걱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돈을 미친 듯이 풀어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주식시장으로 갑니다. 부동산으로 갑니다. 금으로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일본을 기억하시나요? 1990년대 일본 자산 버블이 붕괴하면서 일본 경제가 30년 동안 침체에 빠졌죠. 이걸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일본 주가가 4만 포인트에서 8천 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제 80% 폭락한 겁니다. 부동산 가격도 반토막, 삼토막이 났죠. 전 세계 정책 당국자들이 이걸 보면서 뭘 배웠을까요? 자산 가격을 절대로 폭락시키면 안 되겠구나. 왜?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 기득권층이 망하거든요. 부자들이 망해요.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냐? 성장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많은 돈을 찍어서 억지로라도 자산 가격을 떠받치는 겁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양적 완화를 시작한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전 세계가 동시에 돈을 찍어냈어요.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도 일본도 한국도 전부 다 돈을 풀었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네, 지난 6년 동안 금값이 200% 올랐고 미국 주가가 150% 올랐고 한국 주가가 80%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2026년에는 이 현상이 더 가속화될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했거든요. 트럼프가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주가 올리는 걸 좋아합니다. 트럼프는 자기 임기 동안 주가가 올라야 자기 지지율도 올라간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 의장한테 계속 압박을 넣을 겁니다. 금리 내려라, 돈 풀어라.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 연준 의장이 5월에 교체될 예정인데 트럼프 충신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풀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계속 돈을 찍어내고 있어요. 한국은행도 올해 금리를 더 내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2.5%인데 올해 4분기에는 2.13%까지 떨어질 거라고 전문가들이 말해요. 그럼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전 세계가 동시에 돈을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자산 가격이 동시에 오릅니다.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원자재도 오릅니다. 그런데 현금만 들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만 손해보는 거예요. 타이타닉호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구명보트가 딱 10개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100명입니다. 누가 구명보트를 탈까요? 먼저 아는 사람,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탑니다. 지금 경제가 바로 이 상황입니다. 돈이라는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구명보트는 주식, 부동산, 금입니다. 여러분이 구명보트를 타지 않으면 배와 함께 가라앉는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현금만 들고 있던 분들이 바로 배와 함께 가라앉은 거예요. 코스피 80% 상승을 놓쳤으니까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 이게 앞으로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워런 버핏이 대수의 법칙을 얘기했죠. 경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장률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구리는 필요하고 정의는 필요하고 물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원들은 무한정 늘릴 수 없어요. 게다가 인구도 문제입니다. 선진국들의 합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한국은 0.75입니다. 미국도 1.6, 일본도 1.3밖에 안 돼요. 일하는 사람이 줄어드는데 경제가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률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장률이 떨어지면 정부와 중앙은행이 뭘 하죠? 돈을 더 풉니다. 성장률 떨어지는 걸 핑계로 돈을 마구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돈의 가치는 더 빨리 떨어지고 자산 가격은 더 빨리 오릅니다. 이게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될 메가 트렌드입니다. 자, 그럼 해외 사례를 한번 볼까요? 미국부터 봅시다. 미국 나스닥 지수가 2000년에 5100포인트였어요. 네, 그런데 이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1100포인트까지 떨어졌죠. 78% 폭락한 겁니다. 그런데 2015년에야 겨우 원래 수준을 회복했어요. 15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나스닥이 5100에서 23200까지 올랐습니다. 450% 급등한 거예요. 미국 경제 성장률은 2%밖에 안 되는데 주가는 4배 반이 오른 겁니다. 왜? 연준이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냈으니까요.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에 3000포인트였는데 지금은 6000포인트예요. 5년 만에 2배가 된 거죠. JP 모간은 올해 S&P 500이 7000에서 8000까지 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성장률은 2%인데 주가는 매년 15%씩 오른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유럽은 어떨까요? 유로스톡스 600 지수가 2000년에 407이었는데 2009년에 158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2025년에 587까지 올랐습니다. 성장률은 1.1%밖에 안 되는데요.
유럽도 똑같아요. 돈을 찍어내니까 주가가 오른 겁니다. 일본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1989년에 38,000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런데 버블이 터지면서 2009년에는 7,00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20년 동안 80% 폭락한 거죠.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됐냐? 2024년에 4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35년 만에 원래 수준을 회복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쓰면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뭘까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똑같다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으면 자산 가격이 오르고 돈을 걷어들이면 자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경제 성장률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현금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세요. 현금이 전체 자산의 50% 넘게 있으면 위험합니다. 왜? 그 돈이 매년 10%에서 20%씩 가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비상금은 필요해요.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위험합니다. 두 번째, 금을 사세요. 금은 6천년 동안 인류가 돈으로 써온 자산입니다. 종이돈이 나온 건 165년밖에 안 됐어요. 금은 어떤 나라가 망해도 전쟁이 나도 인플레이션이 와도 가치를 지킵니다. 지난 6년 동안 금값이 200% 올랐죠. 전문가들은 올해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넘을 거라고 합니다. 일부는 5,500달러, 6,000달러까지 전망해요. 어떻게 사느냐? 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첫째, 골드바를 직접 살 수 있어요. 한국금거래소 같은 데 가면 순금 한 돈에 90만 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둘째, 금 ETF를 살 수 있어요. 주식 계좌로 금에 투자하는 거죠. 셋째, 금 펀드도 있습니다. 자산의 10%에서 20%는 금으로 갖고 있으세요. 세 번째, 주식에 투자하세요. 그런데 아무 주식이나 사면 안 됩니다.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관련 주식을 사야 해요. 왜? 앞으로 전 세계가 AI에 미친 듯이 투자할 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이 올해 데이터 센터에 얼마를 투자할까요? 2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280조 원이에요.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엔비디아 칩을 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메모리를 사고 TSMC 파운드리를 씁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주목하세요. 네, 삼성전자가 HBM에서 본격적으로 수익을 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이미 HBM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코스피가 5천에서 7,500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4,500포인트니까 아직 10%에서 60% 상승 여력이 있는 거예요. 미국 주식은 어떨까요? S&P 500 인덱스 펀드나 ETF를 사세요. 나스닥 100 ETF도 좋습니다. 개별 종목을 고를 자신이 없으면 인덱스로 가세요. 전문가들은 S&P 500이 올해 7천에서 8천까지 간다고 합니다. 지금 6천이니까 20%에서 30%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부동산은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부동산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 강남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공급이 제한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방은 위험합니다.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부동산은 입지가 전부예요. 서울 핵심 지역, 특히 강남 3구, 용산, 성동 이런 곳은 여전히 수요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달러를 좀 갖고 계세요. 지금 환율이 1446원인데 전문가들은 1400원에서 1500원 사이가 뉴노멀이 됐다고 합니다. 달러를 10%에서 20% 정도 보유하세요. 왜? 원화가 계속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해외여행이나 자녀 유학 같은 데 쓸 수도 있고요. 여섯 번째, 자, 비트코인도 고려해보세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릅니다.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돼 있어요. 더 이상 못 찍는 거죠. 그래서 희소성이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이 크니까 전체 자산의 5%에서 10%만 투자하세요. 절대로 올인하면 안 됩니다. 일곱 번째, 분산 투자하세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현금 20%, 금 20%, 한국 주식 30%, 미국 주식 20%,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 10%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비율은 조정해야 합니다. 젊은 분들은 주식 비중을 높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안전 자산 비중을 높이세요. 여덟 번째, 매달 정기적으로 투자하세요. 한 번에 몰빵하지 마세요. 매달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나눠서 사는 겁니다. 이걸 적립식 투자라고 하는데요.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고 주가가 오르면 비싸게 사는 거죠.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공부하세요. 여러분 돈 공부 안 하면 망합니다. 경제 뉴스를 매일 보세요. 미국 연준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국은행 금리는 어떤지, 환율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금값은 왜 오르는지 이런 걸 알아야 합니다. 제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눌러두세요. 매주 경제 흐름을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만 다시 정리할게요. 첫째, 돈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둘째, 올해는 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돈을 더 찍을 거니까요.
셋째, 현금만 들고 있으면 망합니다. 구명보트를 타세요. 넷째, 금, 주식, 부동산, 달러로 분산 투자하세요. 다섯째, 공부하세요. 아는 게 힘입니다. 여러분, 2026년은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돈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해예요. 준비된 사람은 부자가 되고 준비 안 된 사람은 가난해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당장 움직이세요. 통장 잔고 확인하고 증권 계좌 열고 금 사고 달러 환전하세요. 내일 하면 모레 하고 모레 하면 안 해요. 지금 바로 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투자 고민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똘똘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